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방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는 코지 코코넛입니다. 제목에도 써놨다시피 안방은 최대한 호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 구조랑 색감 같은 거를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침대 프레임입니다. 이 침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각형의 두부 모양으로 생긴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프레임이라는 표현보다는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써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이나 안락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패브릭 소재를 선택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파운데이션을 설치해 보니까 이전에 집에는 프레임이 없는 다리만 달려있는 그런 침대를 썼는데 훨씬 더 안방이라는 공간의 존재감도 확실해지는 것 같고 제 침대가 지금 퀸 사이즈인데 퀸 말고 킹이랑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이즈를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공간이 남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저 사이에 제가 지금 콘센트를 보관하고 있는데 뭔가 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편리하게 쓰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침구입니다. 이 침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집에서도 사용하는 셀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퀸 사이즈의 가장 심플한 라인의 침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스락거리는 소재를 가지고 있고 자면서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인데 좀 통기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두꺼운 이불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불입니다. 지난 집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 집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포인트가 없는 걸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로 헬렌스타인의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해서 총 두 쌍을 침대 크기에 맞춰서 넣었고 베개를 하나 둘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은 저 혼자 하지만 이렇게 베개는 총 4개를 한번 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개가 4개나 있다 보니까 좀 레이어링 해놓은 게 호텔스럽기도 하고 잘 때도 좀 푹 파묻혀서 잘 수도 있고 저는 베개를 안고 자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 아래에는 항상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하나 깔고 씁니다. 이 까는 이불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고 세척하기도 편해서 매번 이불 빨래를 하기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이 까는 패드 정도는 빨아주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 토퍼를 살 때는 이렇게 꼭 고무가 있는 걸 사셔야지 자는 내내 돌아다니지 않고 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인 지누스를 사용하고 있고 얘의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좀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위쪽에는 좀 말랑말랑한 하이브리드식 그런 매트리스입니다. 금액은 한 5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구매했던 것 같은데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쓰고 있고 제가 말랑한 침대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너무 말랑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말랑한 탄? 그래도 좀 말랑에 가까운 그런 침대를 찾다 보니까 이거를 쓰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간접 조명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접 조명은 쿠팡에서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고 이번 집의 컨셉을 블랙 앤 우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램플은 블랙으로 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이 약간 도자기 느낌도 나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집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하고 조도도 너무 눈부시게 밝지 않아서 자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켜놓고 저는 이 버튼으로 그냥 쉽게 침대 옆에서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여행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침대 양쪽에 이런 식으로 램프를 배치한 호텔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고 그 대칭적인 모양과 좀 절제된 그런 디자인에서 오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기능적으로는 한쪽만 램프가 있으면 되지만 뭐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양쪽에 두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뒀더니 실제로 놀러 오는 친구들도 봤을 때 와 되게 호텔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고 저 역시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물건을 둔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침대 옆에 있는 이 협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마켓비에서 구매를 해서 둔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똑같은 제품을 주었습니다.
최대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디자인이 앞에 있는 이 스트라이프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운데 물건을 편하게 들 수 있는 빈 공간도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책이나 뭐 제가 침대 맡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두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은 냄새가 나면 좀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좀 긴장도 많이 풀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필로우 미스트를 잠이 잘 안 오는 날에는 조금씩 뿌려주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침대를 매일매일 빨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먼지만 좀 정리해줘도 뭔가 새 침대에서 자는 느낌? 그런 게 나서 저는 굉장히 돌돌이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 두고 쓰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 안방의 안락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경우에는 매그너스 올레센의 4451 체어라고 하는 덴마크 브랜드의 빈티지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흔하지 않아서 구매를 했고 앉는 영역도 굉장히 넓고 중간중간 이렇게 우드랑 블랙으로 포인트 들어간 게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방 입구에서 봤을 때도 딱 입구에 까만색의 포인트가 되면서 존재감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잘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호텔에 보면 이제 침대 옆에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의자를 구매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서 외국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디자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의자라는 하나의 가구를 앉는 용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 열려있는 공간에 포인트를 주고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 두는 걸 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두게 된 것 같아요. 빈티지 가구의 특성상 가끔씩 도색이 좀 까졌다거나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팔 부분에 좀 도색 같은 경우에도 까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 이외에도 좀 군데군데 상처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티지 의자를 산 거는 빈티지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움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1970년도에 생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의 화장대입니다. 수납이 많이 되고 또 너무 크지 않으면서 깔끔한 그런 화장대를 찾다 보니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화장대를 구매할 때 이번에 원목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원목은 금액대가 너무 상상 초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필름지로 된 그런 화장대를 구매해봤습니다. 위에는 제가 선물 받은 꽃이랑 시계나 반지같이 제가 외출할 때 금방금방 가져나갈 수 있는 물건을 소품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 손잡이는 지금은 블랙인데 처음 왔을 때는 골드여서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손잡이만 따로 주문해서 갈아 끼웠습니다. 원래 제가 서랍 손잡이를 이걸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나사 길이 같은 게 좀 안 맞아서 주변에 철물점에 길이가 긴 나사를 찾으러 갑니다. 반대쪽에는 제가 좀 건조할 때 쓰는 이 가습기와 그리고 자주 쓰는 무선 청소기를 여기 충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랍이랑 벽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이쪽에 제가 쓰는 무선 충전기를 안 보이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서랍 몇 가지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리에 바르는 제품 그리고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기초 제품들을 두었고 두 번째 칸의 경우에는 고데기, 드라이기, 빗 아니면 머리 묶는 제품 이런 것들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이렇게 거즈나
소독약, 그리고 약들, 밴드, 알코올 수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가 구급 상자로 쓰고 있는 칸입니다. 서랍 안쪽을 저는 깨끗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안쪽에 섹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수납함을 따로 사서 구매를 해놓고 있고,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고 나머지는 다 쿠팡에서 구매해서 안에 넣어놓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게 서랍 안쪽 높이에 걸리지 않게 잘 닫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장대 사이에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사이에 살짝 공간이 생겨서 뒤에서 콘센트를 연결해서 바닥에서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걸 바로 쓸 수 있게 멀티탭을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액자입니다. 이 액자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까만색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제가 안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랑 이 블랙 프레임이 있는 액자랑 해가지고 화장대 한쪽 벽면에 거울 대신에 달아놨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기에다가 거울을 달까 생각도 했었는데 침대 바로 앞쪽에 거울이 있는 게 조금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거울 대신에 액자로 대체를 해보았습니다. 액자가 없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잠깐 내려놔봤는데 굉장히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액자가 생기고 나서는 공간이 굉장히 자리 잡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커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튼도 제가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창 크기가 아니라 이제 벽 크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이쪽 방도 똑같이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커튼은 이렇게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밖에는 암막 커튼, 그리고 안쪽에는 쉬폰 커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연광은 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생활이 좀 보호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커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커튼은 이렇게 이중 레일을 이용해서 달게 되는데 집안의 커튼 박스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겉에 있는 커튼이 안에 있는 커튼의 영역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레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커튼 색상을 보시면 베이지 색깔인데 이거는 제가 침대 프레임 색상이랑 맞췄습니다. 이게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한 게 아닌데 이 색깔이 어쩌다 보니까 잘 맞아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냐면 제가 먼저 이 프레임을 주문한 다음에 실제로 커튼을 파는 자재 상가에 가서 비슷한 색상으로 맞춰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런 색감이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것이랑 집에 왔을 때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맞춤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장에 가서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색깔을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튼은 펴면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형상 기역 커튼이라 그래서 폈을 때도 주름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안방 소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품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puts her hand in mine.